네, 안녕하세요. 대치 올림피아드 영재센터의 총괄 원장을 맡고 있는 김찬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케모 이번 2023학년도 케모 1차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 먼저 총평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각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케모 1차 문제 이제 조합이 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 5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평이했다. 그래서 이 평이했다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고등 선행 교과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순열과 조합만으로도 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금 경시만이 갖고 있는 색깔의 테크닉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않고도 5문제를 잘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문제의 이제 형태를 비교를 해보시면 자, 지금 제가 작년 거와 올해 거를 지금 딱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떠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적 입장을 봤을 때 작년에 출제된 5문항과 올해 출제된 5문항이 거의 100% 싱크로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수 조합 문제는 정확히 한 문제씩 일치하게 되고 나머지 4개의 문항은 다 기하 도형을 요소를 추가해서 약간 추론형 형태로 냈지만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됐다. 예를 들어 뭐 사각형을 돌리는 걸 했다면 그걸 삼각형으로 바꿔서 출제한다든지 또는 작년에는 삼각형에 4개를 붙여서 점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은 거를 올해는 사각형 2개를 붙여서 점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은 거든지 그래서 도형만 바뀌었지 완전히 작년과 문제형이 똑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출제된 문제와 작년 출제된 문제의 선생님이 교수님이 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제된 이 문제의 경향은 어떻게 보면 대한수학계에서도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즉 교과와 충분히 연계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경시적인 색채를 띠는 문항을 최대한 배제하는 형태로 케모 1차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문제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앞에 2문항은 어디서나 교과에서도 다 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 뒤에 3문항은 사실은 교과 교재에 있는 문제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과에서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됐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이 매우 뛰어난 친구들은 굳이 경시 공부를 안 했어도 충분히 5문항을 다 맞출 수 있게끔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케모에 대한 경험이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또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문항을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정사각형 각 변에다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색칠하면서 회전해서 돌렸을 때 같은 색칠이면 같은 경우로 보는 즉 원순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변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다 직접 세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세기와 원순열로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한번 2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세기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빨간색과 파란색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빨간색 사용 개수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빨간색 변의 개수가 0개인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로 우리가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빨간색이 0개인 경우는 파란색 변이 4개겠죠? 그러면 당연히 빨간색이 4개고 파란색이 0개인 거는 대칭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가지수가. 그래서 사실은 이 2개가 대칭적이고 이 2개가 대칭적이니까 우리는 이 3가지만 구하면 전체의 경우 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0개니까 아무것도 색칠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일까요? 당연히 1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변 하나를 색칠을 합니다. 근데 빨간색 변이 여기나 여기는 돌리면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게 1가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냐? 2개만 문제입니다. 2개는 경우가 딱 2가지가 존재하겠죠. 어떻게 존재할 거냐면 2개가
하나의 꼭지점이 맞물리게끔 색칠되는 경우랑 두 개가 마주보고 색칠되는 경우, 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칭성에 의해서 이 경우도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가지수는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푸는데도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려요. 그만큼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순열 개념을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원순열 개념으로 또 풀려고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원순열 개념으로 푼다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회전 합동을 먼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변에 대해서 색칠 방법의 가지수가 두 가지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의 4승 16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합동인 요소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도형 자체가 몇 도 회전 대칭입니까? 90도 회전 대칭이기 때문에 360도를 90도 나누면 4가 되죠. 그래서 4의 약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1은 뭘 뜻하느냐? 바로 같은 형태가 몇 번 반복되느냐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4번 반복되는 거고, 얘는 2번 반복되는 거고, 얘는 반복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모양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런 거겠죠. 바로 전부 다 빨간색이 되는, 이와 같은 경우는 똑같은 변이 4번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16가지 중에 이러한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빨간색 올, 파란색 올 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 자체는 우리가 회전합동 반복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른 경우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반복되는 거. 그러면 이런 형태겠죠? 빨간색, 자, 파란색보다는 노란색이 보기 편하니까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하고, 똑같이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 마디가 2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에는 몇 가지입니까? 바로 두 가지가 되겠죠. 근데 얘는 돌렸을 때, 그죠? 원순열이 되겠죠. 크게 2개짜리 원순열. 그러면 여러분이 흔히 하듯이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얘가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여기는 다 여기에 속한다. 그러면 16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몇 가지가 됩니까? 12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몇 개입니까? 변이 4개니까 4개의 합동인 요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누기 4. 그래서 3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2 더하기 1 더하기 3이 6이 되는 이렇게 6가지가 구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사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냥 어떻게 보면 방금 그냥 세면 1분이면 끝날 거를 원순열의 개념의 계산으로 도입을 시켜서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실수 요소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식이 너무 과다하면 오히려 2번 같은 경우는 그 실수로 인해서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변의 개수가 작은 도형이라면 이와 같이 직접 세기가 훨씬 더 편하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풀이보다는 이 풀이를 좀 더 추천을 드린다라고 해서 직접 한번 비교를 해드려 봤습니다. 이제 다음 7번 문항입니다. 자, 7번 문항은 1에서 6까지의 수 중에서 3개의 수를 뽑아서 그 곱이 12의 배수가 되는 조합의 가지수를 세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고등캐모 1차는 이게 1부터 8까지 중에 3개를 뽑는 걸로 출제가 됐어요. 이건 중등부랑 고등부랑 같은 형태인데 수의 범위만 다르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터 6까지 중에 3개를 뽑아서 우리가 12의 배수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풀이가 크가지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세는 것과 우리가 포함과 배제의 원리, 특히 정수 조합에서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2가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풀이를 한다. 그러면
뭐를 고려를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12의 배수라는 거죠. 그러면 12의 배수라는 거는 뭐냐?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1부터 6까지 중에서 보시면 바로 특별한 수 하나가 있죠? 뭡니까? 바로 6입니다. 뭐예요? 2의 요소도 있고 3의 요소도 있는 6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이 포함될 때랑 포함되지 않을 때로 나눠서 푸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네. 자, 그럼 6이 포함이 됐다는 건 뭘 뜻합니까? 나머지 두 개의 수의 곱이 바로 2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두 수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두 수 중에 짝수 한 개 이상이니까 바로 뭘 생각합니까? 그렇죠. 여사건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홀수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것 중에 홀수 1, 3, 5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이걸 빼주시면 바로 7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6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세는 겁니다. 자, 그럼 6을 빼놓고 1, 2, 3, 4, 5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바로 결정이 됩니까? 그렇죠. 바로 3이 결정이 되죠. 왜냐하면 3의 배수는 3과 6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3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우리가 2개의 수를 뽑아야 될 텐데 그럼 2개의 수의 곱이 뭐가 돼야 돼요? 바로 4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남아있는 짝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2, 4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반드시 누구를 뽑아야 돼요? 네, 반드시 4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4를 뽑을 수밖에 없다. 왜냐? 2 짝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4를 뽑지 못하면 2 하나밖에 없으니까 12의 배수가 될 수 없겠죠? 그럼 우리는 나머지 하나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3, 4, 6이 빠졌으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죠?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3가지. 그래서 우리는 7 더하기 3으로 10가지가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을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가지고 직접색을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다요? 바로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포함과 배제의 원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런 문항은 네, 바로 3의 배수 요건과 4의 배수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여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의 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 4의 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해서 네, 바로 여사건에 포함과 배제를 한다. 그래서 A 사건은 바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A여, 교, B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가지수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당연히 몇 개입니까? 6개 중에 3개를 고른 거니까 6시 3이 될 거고요. 자, A, 3의 배수가 되지 않는 거는 뭡니까? 3하고 6을 빼고 나머지 중에서 뽑는 거겠죠? 그러니까 4시 3이 되겠죠. 자, B, 4의 배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바로 홀수만 되든지 아니면 4K 플러스 2꼴이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 홀수가 된다. 1, 3, 5 중에 우리가 3개를 고르는 거고요. 또는 4K 플러스 2꼴이다. 그러면 4가 아닌 2 또는 6이 하나만 뽑히고 홀수 중에 2개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C1 곱하기 3C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교집합 B 그러면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3의 배수가 되지 않는 거는 이미 3과 6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딱 돼버려요. 그래서 1, 2, 5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5 중에 3개를 고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20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 더하기 6.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우리가 10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우도 어느 경우가 여러분 쉽게 느껴지세요? 네, 아무리 봐도 이 경우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내년에 시험을 대비할 때도 생각해 보면 앞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이왕이면 우리가 경시에서 숙달된 포함과 배제의 원순열 이러한 방법보다는 직접 체계를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답도 빨리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성격에 맞게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시고 정답률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제가 총평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번에 지금 저희가 점수를 한번 저희 재원생도 가채점을 해보니까 금상, 은상, 동상을 결정짓는 거에 가장 큰 요소가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100점이 되는 거고 한 개 실수하면 94점이 되는 거고 지금 거의 다 학생들이 이러하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선택을 하셔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9번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험장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문제가 9번이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뭐였냐면 1번부터 12번까지는 거의 쉽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시험 보고 나와서 보니까 실수가 제일 많았던 문제가 바로 이 9번 문항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 9번 문항이 상당히 실수가 많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실수가 되는지 그걸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것도 풀이를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 말하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렇죠. 바로 조합과 기하가 같이 맞물려 있는 조합 기하가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세워지는 것 같은데도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다 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접세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직접세기를 해서 푸는데 이 도형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가운데점, 이 점을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그죠? 한쪽으로 있을 수 있는 점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죠? 그럼 이 점을 포함해서 볼록 오각형이 되려면 이 4개의 점을 다 선택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점이 한직선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다? 볼록 오각형은 만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바로 가운데 점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빠르게 캐치하고 걔를 빼고 셌으면 되게 쉬웠을 거고 걔를 넣어서 셌으면 백발백중으로 실수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양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봤느냐? 바로 이게 결국엔 점과 점을 연결해 보면 기역자인 이 90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90도의 개수로 저는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기역자로 생기는 90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빼고 주어진 도형에서의 90도를 활용하는 걸로만 봤어요. 자, 그러면 이 개수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몇 개냐? 3개까지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3개. 그럼 어떤 모양이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90도 하나, 둘, 3개. 이렇게 3개가 활용되는 경우는 이 모양밖에 없다. 여기를 잘라내는 모양만. 그래서 이 경우가 몇 개냐? 돌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4개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걔가 2개인 경우. 그래서 이 2개인 경우가 이제 아이들을 좀 어렵게, 네,
자, 그럼 두 개인 경우 어떤 경우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이웃한 것밖에 안 되죠. 왜냐면 마주보고 90도가 되는 경우는 육각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점이 5개가 그래서 90도가 2개가 활용되는 거. 그럼 돌릴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개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개. 자, 이 경우에서 이제 약간 실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일 때는 하나를 기준으로 하나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나머지에서는 우리가 이 꼭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나머지 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 그럼 실제로는 90도가 3개지만 제가 말하는 정사각형의 90도를 쓰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걸 1개를 쓰는 경우 그럼 당연히 돌리는 거 생각하면 얘가 몇 가지? 4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바로 이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활용이 되면서 나머지 2개의 점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하나의 90도당 이 변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변을 쓸 수 있냐면 이 변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90도당 만들 수 있는 게 2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 곱하기 2 해서 8개.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8로 20개의 오각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도 풀었느냐? 솔루션 2는 포함과 배제를 썼습니다.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써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가운데 점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점은 바로 몇 개예요? 8개입니다. 그럼 8개 중에 5개를 고르고 바로 뭐다? 세 점이 한직선이 돼버리면 오각형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수 85에서 세 점이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세 점이 일직선인 이거를 빼주는데 그러면 세 점이 일직선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뭐예요? 하나, 둘, 셋, 4가지밖에 없겠죠? 근데 이 4가지가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그 나머지 점이 몇 개입니까? 5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5개 중에 우리가 3개를 선택해서 빼면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경우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2개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렇죠? 그럼 그 2개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되는 경우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선택이 돼버리면 얘도 한직선, 얘도 한직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이 5개가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려보면 몇 가지입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4가지가 된다. 그래서 56 마이너스 40 더하기 4가 돼서 바로 20가지가 된다.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문제에서는 이 풀이가 편하십니까? 이 풀이가 편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시 조금 공부했다는 친구들은 이 풀이가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실수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가운데 점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실수하는 포인트가 뭐냐? 9개의 점에서 5개의 점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도 넣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 점이 일직선이 되는 경우가 이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앞에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가지가 돼서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의 점? 6개가 남았죠?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2개 이상.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2개 이상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
십자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이걸 다 세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를 잘못 세버리면 값이 이상하게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보니까 애들이 막 27, 28 이런 답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 이상이 되는 여기에서의 경우가 너무 복잡다.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거를 잘못 계산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잘 계산해도 문제는 뭐냐? 볼로 오각형이 세워진다. 어떤 경우가 세워질 수 있냐면 바로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이 경우는 바로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쟤네는 계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모양에서는 볼록 오각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볼록 오각형이 8개가 다시 또 빠져야 되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어렵게 안 해서 28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 계산을 잘못해서 막 27개가 나오거나 이렇게 답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실수의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가려면 포함과 배제를 쓰는 건 좋은데 둘 다 중요한 건 뭐냐? 가운데 점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빨리 찾았어야 된다. 그걸 찾지 못하면 둘 다 세는 데 있어서 되게 복잡하게 셌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KMO 1차 시험에서 이러한 하나의 포인트, 그러한 포인트를 좀 잡고 가느냐, 잡지 못하고 가느냐가 결국에는 이 문제를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푸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 결정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점에다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칠해서 단위 정삼각형 내에는 동색 정삼각형이 없도록 색칠하는 경우다. 작년에 문제, 풍차 문제 기억나시죠? 네, 그 문제를 지금 삼각형으로 좀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건 뭐다? 회전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부터, 그렇죠? 가운데부터 우리가 색칠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가운데의 색칠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빨간색 3개, 파란색 3개인 경우는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가지밖에 없고 그럼 두 가지는 대칭적이다. 즉 빨간색 2개, 파란색 1개인 경우랑 빨간색 1개, 파란색 2개인 경우는 어차피 대칭적이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한 가지만 바라보자. 그러면 얘는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색칠 방법은 한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빨간색, 여기에 파란색. 자, 이렇게 돼버리면 딱 정해지는 점이 존재하겠죠.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가 파란색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 자, 여기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색이 와도 상관이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색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두 가지로 되게 간편하게 나오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이곳.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의 색칠에 따라서 이 각각의 점에 대해서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가 빨간색이 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가 파란색으로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몇 가지가 돼요? 그렇죠? 어떤 색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가 될 거고 근데 만약 여기가 빨간색이 아니라 여기가 파란색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가 파가 되니까 여기가 반드시 빨간색이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이니까 여기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 파란색이든 파란색이든 두 가지가 다 상관이 없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색칠을 가질 수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색칠을 가질 수는 결국엔 두 가지 더하기 두 가지로 몇 가지? 네 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의 상황과 어디의 상황이? 바로 여기의 상황이 똑같죠. 빨간색, 파란색.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대칭적으로 똑같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 앞에서부터 두 가지. 자,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네 가지. 그 다음에 닮은 꼴인 여기도 마찬가지 네 가지. 그래서 64가지로 아주 쉽게 나와버리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얘랑은 대칭적으로 경우수가 같은 거지 실제 경우는 같은 게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64 곱하기 2가 돼서
128이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운데를 잡고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년 6점짜리 문제랑 비슷하게 빠르게 해결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를 볼 텐데 방금 16번 문제 해설할 때 제가 작년 문제 6점짜리라고 했는데 사실 풍차 문제는 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풍차 문제랑 같은 방식으로 가운데 잡고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푸는 걸 보면 대부분 이제 한 점을 잡고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경우는 제가 뭐라겠죠? 도형적 요소가 추가된 문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형적 요소를 충분히 활용해서 봐야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도형적 요소로 보면 바로 대칭축이 B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B2를 먼저 놓고 양쪽을 관찰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양쪽이 어떤 결과가 돼요? 바로 대칭성으로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한쪽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반대쪽을 볼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B2에 대해서 이제 집어넣을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B와 2가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B2가 같은 경우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가 1의 짝은 4, 그 다음에 4의 짝은 1, 2의 짝은 3, 3의 짝은 2. 무슨 말이죠? 바로 다 대칭적으로 짝이 한 개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가지수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수는 1, 2, 3, 4 중에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보자. 자, 그래서 여기가 1을 이렇게 보자 이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4가 될 수 없고 4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1, 2, 3, 세 가지. 1, 2, 3,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 곱하기 3이 된다. 단 어떤 경우를 빼야 되죠? 두 수합이 바로 5가 되는 경우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어떤 경우다? 2, 3 또는 3, 2 이렇게 해서 두 가지밖에 없다. 왜냐하면 4의 짝인 1을 쓸 수가 없으니까 1의 짝인 4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뺀 7가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만 하시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7가지니까 여기도 7가지 해서 우리가 7 곱하기 7, 49를 해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애들이 7 곱하기 7이 아니라 그냥 7로 계산하는 친구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B하고 2가 다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B하고 2가 다르니까 당연히 B2의 선택이 있겠죠. 그러면 B2의 선택은 우리가 몇 가지가 되느냐? 4가지, 3가지가 되겠 텐데 그 중에서 뭘 빼야 되죠? 1, 4, 4, 1, 2, 3, 3, 2 몇 가지? 4가지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8가지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도 뭐가 된다? 다 대칭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보자. 그래서 여기도 1하고 2가 되는 경우를 보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넣는 거랑 여기 넣는 거는 대칭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여기는 누가 올 수가 없습니까? 그렇죠. 4가 올 수가 없고 여기는 3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가지수는 3 곱하기 3인데 마찬가지 두 개의 합이 뭐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이 5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빼줘야 되니까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여기 1이 올 때 여기가 4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을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다.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를 빼시면 돼서 7가지가 되고 양쪽이 되니까 어라?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49가지 여기도 49가지 그래서 사실은 이걸 처음부터 나눌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처음부터 그걸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우를 나눠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49에 여기 4가지, 8가지를 더한 4 더하기 8 그래서 588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번까지 우리가 5문항을 다 지켜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뭐 대형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모의고사에서 거의 5점 정도, 5점에서 중간 정도 난이도까지가 되는 문제가 가장 마지막 6점짜리였다. 그만큼 실제 모의고사보다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실수한 요소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학원에서 보다가 가서 아침에 일찍 깨서 학교에 가서 딱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긴장하는 친구들이 아침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시험 끝나고 나왔을 때 애들이 얼굴이 다 밝았어요. 엄마, 나 80점 맞은 것 같아, 90점 맞은 것 같아. 근데 막상 까보니까 쫙쫙쫙쫙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게 아마 오프라인으로 처음 이제 3년 만에 치러지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실제보다 좀 더 잘 본 친구가 있을 거고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긴장감이 너무 높아서 실수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실제 모의고사보다도 상당히 낮게 나온 친구들도 있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조금 평상시에 모의고사 볼 때도 좀 긴장감을 갖고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지금 5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도 이 정도의 난이도로 거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